오늘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부추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 C, 철분, 칼슘 같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한 연구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부추와 상극인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조합은 우리가 자주 먹고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뭐길래 부추와 같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추와 궁합이 안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부추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만 쏙쏙 담아왔습니다. 케어TV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바로 기름이 자글자글한 전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부추전을 가장 좋아합니다. 부침가루에 부추와 물을 섞어 부치기만 하면 금방 고소하고 바삭한 전을 맛볼 수 있죠. 갑작스레 반찬이 없을 때도 쉽게 부쳐 먹을 수 있어 우리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메뉴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부추전을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과도한 발암물질을 같이 먹게 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고 보니 바로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름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을 부칠 때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고온에 빠르게 부쳐냅니다. 그래야 바삭한 전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나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아크릴아마이드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죠. 부추전을 지질 때 바삭바삭하게 하려고 전 가장자리로 기름을 더 두르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한 번 부쳤다가 다시 한 번 더 바삭하게 부쳐내기도 하고요. 맛있게 만들기 위한 이 방법들이 사실은 기름에 있는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섭취량을 크게 높이는 아주 안 좋은 조리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기름은 칼로리가 높은 편인데 식용유 한 큰술에는 무려 135칼로리의 열량이 들어있습니다. 부추 자체는 칼로리가 낮지만 기름에 부치면 바로 고칼로리 음식이 됩니다. 사실 부추전의 바삭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기름에서 나오는데 이런 맛에 빠져먹다 보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 먹게 되는 건 순식간이니 자주 먹으면 살찌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부추전은 아예 안 먹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부추전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조리법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바삭하게 먹으려고 기름을 가득 두르는 조리법은 건강에 독입니다. 게다가 고온에서 전을 부치는 것, 기름을 재사용하는 것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적은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추와 함께 먹으면 상극인 음식, 되도록 피하는 게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와 부추가 상극이라고? 처음 듣는 얘기이신가요? 우리가 보통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부추 무침을 자주 곁들여 먹죠. 반찬으로 곁들여 먹거나 소고기와 부추를 아예 불에 올려서 같이 구워 먹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우선 부추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이고 고기는 뜨거운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음식을 소화할 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차가운 부추와 뜨거운 소고기를 함께 먹으면 위장의 온도 균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워져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의학에서 부추는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하행적 성질이 있는 반면 소고기는 위로 올려보내는 상행적 성질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상반된 기운이 만나면 우리 몸의 기와 혈의 흐름이 막힐 수도 있는 거죠. 기혈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지럼증이나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무엇이든 개인차는 존재하기 때문에 부추와 소고기를 함께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양을 먹어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알게 된 이상 굳이 두 가지 음식을 같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만약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시간차를 두시거나 따로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추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 바로 꿀입니다.
부추와 꿀을 같이 먹으면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부추는 마늘이나 양파, 파와 같이 백합과에 속하는 채소입니다. 이런 채소는 함황화합물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화합물은 채소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입니다. 함황화합물은 건강에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꿀에 들어있는 효소에 반응해서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약한 체질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독성 물질은 소화기계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심하면 구토나 설사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초취경이라는 한의학 서적에서도 부추는 꿀과 함께 먹으면 해롭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부추는 기운을 아래로 내리는 성질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꿀도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기운을 위로 올려주는 상행적 성질이 강합니다. 결론은 두 가지를 동시에 먹으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운이 막히게 되고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 부종이 쉽게 생기거나 피부나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같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추와 상극인 음식 세 번째, 바로 시금치입니다. 부추와 시금치는 우리 밥상에 흔히 등장하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역시 동시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부추와 시금치에 가득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옥살산은 우리 몸에 칼슘과 결합하면 레고 블록처럼 딱 붙어서 물에 잘 녹지 않게 됩니다. 옥살산은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배출되지 않으면 신장에 쌓이게 되는데요. 계속 쌓이다 보면 신장 결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장 질환이 있거나 결석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옥살산을 과하게 먹을까봐 조심하시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추와 시금치를 동시에 먹으면 옥살산 섭취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추는 100g당 약 50에서 100mg, 시금치는 100g당 약 500에서 900mg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부추와 시금치는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은 거죠. 만약 꼭 드시겠다면 간단하게 옥살산 섭취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시금치와 부추를 데친 후 물에 헹궈 먹는 겁니다. 부추는 조리 방법에 따라 옥살산 흡수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생으로 먹으면 옥살산이 그대로 체내로 들어가 흡수량이 많아지지만 데치거나 살짝 볶아서 먹으면 옥살산 함량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에 데치면 옥살산이 물에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물에 데치고 건져낸 부추와 시금치는 새로운 물로 한 번 더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또 볶을 때는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기름에 튀기듯이 볶으면 오히려 옥살산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부추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다른 좋은 음식 궁합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참외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상극인 음식을 소개해드릴 테니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